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킹샬럿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신기한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한 거 눈치를 채시는 분은 이미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일 겁니다. 제목은 미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상한 거 찾아보시죠. And look at this guy going to work. Pulls out of his driveway. All right. And vroom, vroom. There he goes. Let's see if he can make it to work in time. Oh shit. He made it to work. All right. 찾아내셨나요?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이 사람은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바로 한 블록 옆에 있는 거죠. 집이란 직장이 바로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이게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하철이랑 버스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모든 곳에 차를 끌고 가려는 버릇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을 가면 걸어 다녀야 하는 것은 조금 충격을 많이 받죠. 이런 영상이 미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여행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뜻인데 효과음 숨 차는 소리 넣으면서 이러거든요. 미국인들은 진짜 잠시도 걷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깅한다고 달리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처음 가서 걸어 다녀야 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우버도 없고 택시만 있는데 택시도 꽤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지하철이랑 버스 타고 다녀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국인들의 건강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맞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곧 9만 구독자인데 곧 10만을 따고 실버 버튼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저를 구독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최근 미국 유명한 TV 채널에서 한국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방송을 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제 어머니가 TV를 많이 보셔서 제가 또 한국을 좋아하니까 그거 방송한다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저도 봤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이 너무 길어서 그 방송에서 말했던 것들, 중요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걷는 거 많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요. 어느 진고 매체에서 한국의 김치가 몸에 안 좋다는 기사를 냈었대요. 왜냐하면 김치에 너무나도 많은 소디움, 그러니까 나트륨, 소금이 들어있어서 하루 3끼 먹는 것은 신장병을 유발하고 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뉴스였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김치를 하루 3끼 꼭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김치를 먹을 것이라면 중국식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소금을 덜 넣거나 김치를 3끼 전부 먹지 않는 방법을 추천을 했는데요. 중국만 이렇게 말한 것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중국 매체에서 그걸 발표한 이후로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간시가 아마 2010년도 중반에 한국 음식이 막 유명해지고 있을 그런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르스였나요? 사르스였나요? 어떤 큰 질병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기 때문에 한국에는 제대로 상륙하지 못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말이라면서 누군가가 김치에 대해 더 조사하고 분석을 했더니 알고 보니 김치에 소금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질병은 오히려 만드는 음식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방영된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바로 소금에 대한 역설을 이야기했죠. 항상 그런 말들 있잖아요. 라면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이유가 소금이 너무 많고 짜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이게 사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라면에 소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맞긴 한데 라면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소금 때문이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이었대요. 그걸 한국에서는 순탄수라고 불러요. 소금은 많이 먹어도 몸에 나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쏟아져 나왔대요. 근데 그 연구는 미국에서 진짜 번영이 있는 곳에서 진행된 것이라 그 연구 결과는 진짜 많은 곳으로 퍼졌고요. 소금에 대해 과하게 나쁘다고 말하는 모든 곳의 논리들이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치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김치를 하루에 3끼 먹더라도 그걸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김치를 하루에 3끼 먹으면서 잃은 것이 전혀 없고 얻는 것들만 있다고요. 다만 김치를 하루에 3끼 먹으면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소금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고 말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거라서 믿을만 하다고 보는 건데요. 김치를 하루 3끼 다 먹으면 식도나 위가 아플 수 있대요. 소금과 고춧가루 때문에요. 맵고 짠 음식은 아무래도 위랑 식도에 영향을 계속 주는데요. 하루 3끼 계속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가 아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 말고는 김치가 진짜 슈퍼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에 대해서 너무 짜서 나쁘다고 말한 그 중국 매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는데요. 모든 중국 매체가 김치를 나쁘게 말한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김치에 대해 나쁘게 말한 그 중국 매체는 중국에서 거의 제일 큰 매체였는데요. 사실 당시에 중국이 한국의 음식이랑 좀 싸우고 있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중국이랑 한국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 한국의 음식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것을 나쁘게 보고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라는 분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꽤 큰 매체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게 점점 퍼져서 김치는 몸에 안 좋다는 정보가 퍼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걸 믿고 오히려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남자들이 김치를 싫어해서 만약 김치를 먹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다라고 놀리는 그런 밈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김치가 약간 여자들의 음식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맵고 자극적이니까 김치를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K-팝을 좋아하거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피부가 좋고 건강한 느낌이 들거든요. 에마 마이어스 자매도 한국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여배우들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들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노사라서 한국을 엄청 자주 가고 한국을 완전 좋아하는 배우 자매가 있어요. 이 배우들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이후에 부산에서 살았고 부산에서 살면서 자식이 나온 게 이 배우들의 어머니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산에서 꽤 오래 살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이랑 김치를 엄청 먹어왔다고 해요. 원래 미국의 배우들은 진짜 한국인들에 비하면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데도 이 마이어스 자매는 진짜 아직도 너무 어려 보여요. 그리고 이 마이어스 자매는 자기들의 동안의 비결을 한국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나이보다 좀 더 어려 보인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렇다고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미국 TV쇼에서 말한 한국인들이 건강하고 암이 덜 걸리는 이유에서 사실 살짝 미싱 부분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암에 대한 치사율이 낮은 나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에 걸려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의 음식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의 자주 걷는 습관, 한국의 공기가 좋고 물이 좋고 한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대요. 암에 걸려도 이겨내는 사람이 많은 이유 혹시 아시나요? 미국 TV쇼에서 밝힌 이유는 바로 엄청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건강검진을 하고 국가에서 필수로 건강검진을 시키기도 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암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위암의 5년 생존율이 70% 정도 된대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위암의 5년 생존율이 20% 아래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위암에 걸린 사람들 5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위암 걸린 사람들이 5명 중에 3명, 4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믿겨지시나요? 이게 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큰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간 이유가 참 웃긴데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에 엄청 취해서 혼자 벽에 머리를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입 주변 뼈가 부러져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앰뷸런스 불렀는데 그 앰뷸런스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5분 만에 왔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냈어요. 미국에서는 뉴욕이라고 치면 앰뷸런스 한 번 부르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앰뷸런스가 미국에서는 이게 거리마다 달라요. 멀리 가게 되면 돈을 더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근데 미국 땅덩어리가 또 얼마나 커요.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이 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 얼마 냈더라? 앰뷸런스 가격 진짜 조금 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대형병원을 구경을 했는데 보이던 광경이 진짜 많이 충격이었어요.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우,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미국은 사고로 병원에 간 사람도 많고, 뭐 젊은 사람들도 진짜 많고, 물론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은 진짜 긴 장년 사람들만 쫙 딸겨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 얼굴 색이 전부 건강해 보이셨어요. 한국을 두고 막 의료 강국, 의료 배국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때 그거 보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래요. 한국이랑 일본 말고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은퇴 비자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일을 젊을 때 열심히 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아시아 국가에 가서 민간 생활을 즐기게 해주는 그런 비자예요. 아마 몇 억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은퇴 국가는 태국이라 미국에서 은퇴한 청년들은 태국에 가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은퇴 비자를 허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진짜 오래 살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병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중장년층이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병원 때문은 아닙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건강의 에너지가 한국에서는 돌고 있어요. 뭐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뭐 수돗물이 좋아서 그런 건지, 김치가 뭐 항상 있는 식단 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건강을 신경 쓴다면 한국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제 곧 저는 구독자 10만이 됩니다. 10만 유튜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이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